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의 3자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모레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 가운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지방선거를 꼭 72일 앞둔 오늘도 선거 시계는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4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풍납토성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폐 콘크리트가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구의 진양상가와 인현상가 일대 등 노후된 도심지를 살리려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짚어봅니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공영차고지 건립 계획에 대해 구로구의회가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항동지구와 인접했다는 이유입니다. 서울에서 개발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 중에 한 곳인 강동구의 현안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 그리고 예비 후보 현황 살펴봅니다. 낙후된 세운상가 일대를 다시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가 확대됩니다. 이번엔 오래된 인쇄소와 꽃상가가 몰려있는 진양상가와 인현상가가 대상지입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장인과 청년들의 협업 공간도 조성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42년째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용춘 씨의 인쇄소입니다. 일반 인쇄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장비들이 눈에 띕니다. 이른바 레터프레스 기법으로 금박 등을 활판 인쇄 방식으로 찍어내는 인쇄 기술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배워놓으면요, 이게 평생 직장이 될 수 있고 이게 평생 저같이 장인 정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업에 종사하던 윤두희 씨는 우여곡절 끝에 김용춘 씨를 만나 레터프레스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인쇄 디자인에 젊은 감각을 입히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었던 윤 씨에게 오래된 충무로 인쇄 골목에서 이뤄진 만남은 그의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찾아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디자인을 이제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디자인한 그대로 제작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계도 구입하고 이제 제작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장인들의 기술과 젊은 감각이 만나는 창작 공간이 늘어납니다. 진양상가와 인현상가 일대를 재생하는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가 시작됩니다. 원래는 진양꽃상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데크에는 전망대와 시민 쉼터가 조성되고 보행데크 하부에는 창작 인쇄 공간과 화훼산업과 연계된 청년 스타트업 입주 공간 등이 들어서 낙후된 상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삼풍상가, 호텔 PJ, 진양상가를 잇는 보행길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오면 이 지역도 인쇄 기술 장인들이 무수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협업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아이디어가 부족한 장인과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이 필요한 청년. 이들이 만나 이뤄낼 산업 재생의 공간으로 오래된 상가 일대가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하지만 산업재생과 보행길 개선을 통해 낙후된 상가를 다시 살려보겠다는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세운 프로젝트 2단계 사업의 상생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기훈 기자입니다. 200여 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는 진양 꽃상가. 주로 큰 화분과 화환 등을 주문 배송하거나 도매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다 보니 꽃상가 상인들에게 빠른 배송은 필수. 이를 가능하게 했던 건 3층 데크의 배송 차량 주차 시설이었습니다. 이런 상인들에게 주차 시설을 없앤 자리에 보행 데크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반감을 불러왔습니다. 저희 3층에 이렇게 화원을 다시잖아요. 여기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 주차를 못 하겠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하지만 낙후된 상가에 변화의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동 인구도 급격히 줄고 상가 대부분이 오래된 상인들이다 보니 산업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도시 재생 사업과 같은 변화 요인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운송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상가는 서서히 이제 변화의 이제 어떤 그런 걸 이제 타지 못하고 이제 퇴색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많이 퇴색되고 있는 상가임에는 분명해요. 상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주차 문제에 대해 결국 서울시와 상인들이 조금씩 양보했습니다. 3층 데크를 보행과 시민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는 대신 데크 하부와 지하 공간에 주차 시설을 마련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해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겁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3층 꽃상가 분들의 그 배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확실하게 이행할 예정이에요. 상인들은 완전히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걸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한 주차 시설 그리고 또 노후화된 뭐 이런 소방 시설이라든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런 건물 노후 시설 이런 걸 좀 개보수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 그 상인분들과 서울시와 그 약속이 꼭 이행돼야만이 이런 모든 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상인들의 양보와 함께 시작된 사업이 지역 활성화와 상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송파구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시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 현장에서 대규모 폐 콘크리트가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에는 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 현장에서 콘크리트가 처음 발견된 건 지난해 9월. 서성벽의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 등과 함께 발견됐습니다. 추정되는 무게만 1,500여 톤. 군은 콘크리트 때문에 성벽 아래 상당 부분이 사라진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국가지정문화재 훼손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또 다른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됐습니다. 발굴된 잔존 성벽과 인접한 곳으로 외측 성벽의 출입로로 추정되는 구간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크기는 길이 14m, 너비는 2.5m에 달합니다. 성 내부에서 성 밖으로 통하는 길목을 확인하고자 올해 재토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메리토 상부에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이 올라와 있어서 성벽과는 지금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성벽 발굴 현장에는 지난 1978년부터 10년 가까이 삼표산업의 생산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문제의 쟁점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 지정 시기. 군은 1963년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 해당 부지의 삼표산업이 고일제 레미콘 공장을 건립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발견된 폐 콘크리트 구조도 공장의 하부시설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삼표산업은 해당 부지는 2003년 7월 4일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로 지정돼 공장을 설립할 당시 문화재가 매립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당시 생산 공장은 적법하게 사업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서 발견된 최고의 왕성 유적 풍납토성. 하지만 잇따르는 폐 콘크리트 발견으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개발이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에서 유난히 개발 활기를 띠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얘기입니다. 산적한 현안들 모두가 이 개발과 얽혀 있을 만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추진력을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고선 예타 발표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자일동 확정 못이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빨리 하라! 지하철 9호선 연장 계획을 확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거리를 가득 메웁니다. 지지부진한 9호선 연장 계획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며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당초 고덕 보금자리 주택지구를 계획하면서 이 지역 일대에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관련 계획들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곳은 보훈병원에서 고덕동 샘터공원, 강일지구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구간으로 현재 사업성을 가늠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 미뤄지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고덕 강일지구에만 12,000세대의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9호선 4단계 연장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천호동에서도 이어집니다. 2001년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된 이후 뉴타운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여왔습니다. 주민들은 오락가락하는 개발 논의를 끝낼 강력한 행정 추진력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개발 좀 돼야죠. 천호동 자체는 옛날 그대로 있잖아요. 강력한 행정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개발이 다 이제 무산이 됐어요. 차별 싸움에 희생물이 된 게 우리 천호 주민인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진짜 간절합니다. 강동구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고덕동 일대 산업단지도 유권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입니다. 도약이냐 쇠퇴냐, 분수령에 놓인 강동구를 이끌 새로운 리더십에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계속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등록한 강동구청장 예비후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2일 10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만 2명의 예비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3선까지 역임한 현 이해식 구청장이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새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입니다. 가장 먼저 등록한 이계중 예비후보는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부구청장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아온 행정 노하우를 무기로 강동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정훈 예비후보의 출마도 눈길을 끕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원으로 8년간 서울시 정책들을 다뤄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한 경력을 토대로 문심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의원과 시의원을 거쳐 서울시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 양준욱 의장도 바닥 민심을 다지며 강동구청장에 도전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 모두 굵직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전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군소정당에서는 아직까지 후보군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13 지방선거 강동구청장 예비후보의 등록 현황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구로구와의 경계 지역에 공영차고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구로 항동지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지금 부천시 옥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엄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공영차고지 예정 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예정 부지다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이르고요. 이곳이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논란이 일자 구로구가 부천시에 관련 사항을 문의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였습니다. 부천시는 당초 이곳이 아닌 택지 개발이 한창인 옥길지구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녹색지구를 추구하는 보금자리지구 건설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국토부의 반대 의견에 따라 이곳의 공영차고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녹색지구 조성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그곳이 구로구와 경계다. 이 논란이 생기는 이유를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잠시 카메라를 돌려보겠습니다. 예.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항동지구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멀게는 한 250m, 가까운 곳은 불과 50m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곳에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교통과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우려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구로구 의회도 얼마 전 이 같은 우려를 담은 재검토 요청서를 부천시와 부천시의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자, 이 구로구의회 활동을 살펴봤고요. 그럼 구로구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로구는 부천시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국토부에 항동지구 역시 자연환경이 뛰어난 대규모 공공주택 지구라며 숲세권을 지향하는 곳이라 인접지역에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재검토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부천시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향후 구로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며 부천시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도 면밀히 살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 옥길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수고했습니다. 부천시 공영차고지 건립 계획을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구로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건물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건물 대부는 온통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40분쯤 구로구 개봉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0대 이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방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1일 저녁 6시 40분쯤에도 송파구 삼전동의 한 다세대 주택 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주택 일부와 집기 등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일부와 집기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 9시쯤에는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한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노원구가 구 경춘선 화랑대역에 철도 테마파크 조성에 나섰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운행을 멈춘 노면 전차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공릉동 구 화랑대역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춘선 숲길 사업 이후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운치 있는 풍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 마니아들 사이에선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연인끼리 오기 좋은 서울 명소 같은 거를 게시물을 올려왔었는데 기찻길에 안 쓰는 기찻길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연인끼리 양쪽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좀 멋있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노원구는 관광 상품으로서 화랑대역이 지닌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철도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가 탔다던 황실 열차부터 증기 기관차까지 이미 5대 열차를 설치했습니다. 일본에서 무상 양도받은 노면전차입니다. 노원구는 철도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이 노면전차 운행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행거리는 6호선 화랑대역부터 옛 경춘선 화랑대역까지 총 800m 구간. 중단된 노면전차를 부활시켜 이용객의 향수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운행됐던 노면전차와 아주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운행함으로써 철도공원으로서의 어떤 손색을 갖추려고 하는 겁니다. 노원구는 이 같은 계획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이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연말까지는 수립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하죠.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텐데요. 중랑구에서는 아이들이 각종 안전체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김동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방화복을 갖추어 입은 아이들. 제법 소방관의 모습을 갖추고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나란히 줄지어 실제 소화기를 잡고 불이 난 곳으로 물을 뿌립니다. 불 끄는 거 재밌었어요. 한쪽에선 VR 체험이 한창입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다 보면 지진과 화재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승강기와 가스 누출, 심폐소생술 등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 체험이 마련됐습니다.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과 대처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를 시키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빈번한 요즘 일상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전사고를 간접 체험하며 아이들의 위기 대처 능력도 자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개포동 개포 디지털 혁신파크에 청년 활동 공간인 무중력지대 강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 활동 공간은 연면적 400제곱미터의 지상 1층 규모로 이달 중 관계부서와 강남구 청년단체, 서울시 청년공간지원추진단이 함께 모여 논의를 시작합니다. 시는 청년 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사에 들어가 오는 10월 말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간이 완공되면 2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성동구가 4월부터 6월까지 정기 인문학 강좌인 세계 여행인 독서당을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금호동 독서당 인문학 아카데미에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2달간 운영되고 세계 여행을 주제로 각 나라의 역사와 예술, 어학 등을 강의합니다. 강의 종료 후에는 희망자에 한해 강의 주제를 토대로 함께 탐방을 가거나 토론을 하는 동아리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4월 2일부터 독서당 인문아카데미로 전화 접수하면 됩니다. 어제부터 아파트 곳곳에서 재활용으로 실랑이 벌이신 분 계실 겁니다. 평소에 버리던 비닐과 스티로폼의 일부를 재활용 수거업체가 가져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주민이 애꿎은 경비원을 폭행하는 일도 벌어졌죠. 서울에서만 이런 업체가 60여 곳에 달하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서 당분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먼저 쓰레기 양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급한 때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